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마입니다. 이제 입춘도 됐고요. 본격적으로 병원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그 새해가 들어서면 항상 보는 게 있죠. 뭐, 삼재라든지, 아홉수라든지, 피해야 될 방위, 이런 걸 보는데요. 오늘은 그 삼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재는 이제 우리가 12지지가 있으니까 9년 주기로 이제 12년에 3년이 돌아오는 거니까 9년 주기로 돌아오죠. 그래서 첫 해를 갖다가 들삼재, 둘째가 눌삼재라고도 하고 눌릴삼재라고도 하고 그 마지막 삼재 세 번째 삼재가 3년째 되는 게 날삼재라가 되는 거죠.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삼재에 대해서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삼재라는 단지 이 근거 없는 속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미속신앙. 그 미속신앙은 무시하진 않죠. 근거 없다. 그냥 속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재의 이 개념, 유래 이런 것들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는 것보다 뭐 고려나 조선 시대 때 뭐 삼재팔란이라는 단어 구절 이런 것들이 이제 고서에서 종종 보이기도 하고 또 삼재팔란에서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연계되어서 불교 수행 중에 방해가 되는 8가지 고통 뭐 이런 식으로 또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재는 명리 쪽에서는 사실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짓는 겁니다. 삼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3가지 재앙.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또는 불에 의해서, 또는 바람에 의해서, 그런 재앙을 대삼재라고 하는데, 그 삼재팔란 중에서도 이 삼재가 그런 것들이라면 팔란은 뭐 8가지 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보통 뭐 그 사지가 무너지는 병이나 우리가 말하는 풍, 옛날로 치면 결핵, 피부병 이런 걸 다 난치병을 다 통틀어서 팔란이라고 또 의미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라는 것들이 불교적인 문화 또 미속신앙적인 관점 이런 것들에서 봐야 되지 명리역학 쪽에서는 삼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보통 정월 초에 삼재 부족을 쓰죠. 정월 초에. 그러면 삼재 풀이 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로부터 삼재 부족을 절에 가서 스님한테 받아온다든지, 무속인들, 그러니까 무당한테 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오래된 습처럼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삼재에 대해서 우리가 명리역학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삼재가 막 걱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삼재가 필요하다 하면 그 삼재 부족이라든지 뭐 어떤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서 내가 받아오거나 구입을 하거나 그러면 심적으로 도움은 될 것은 분명하니까 그런 것이 도움이 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어쨌든 작년부터 해묘미띠가 삼재죠. 그러니까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가 작년에 들삼재, 올해 눌삼재, 그 다음에 내년 되면 날삼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 저도 양띠입니다. 여기 포함되거든요. 올해부터 해서 올해는 돼지, 토끼, 양띠가 눌삼재, 누를삼재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또 천살, 사람, 하늘에서 오는 문제, 지살, 땅에서 오는 문제, 인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그러니까 하늘, 땅, 인간 관계에서 오는 3가지 재앙을 이 삼재에 이때 겪을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한쪽에서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또 평삼재, 뭐 악삼재, 복삼재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삼재는 삼재인데 3가지 재앙인데 거기서 또 좋은 삼재 따로 나누고
나쁜 삼재 나누고 또 괜찮은 평삼재 나누고 이 자체가 이 삼재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재는 누구나 알죠. 나는 미신 안 믿는다 하시는 분도 내가 삼재라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삼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흉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재가.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이제 입에서 오래 오르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써왔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래요. 그걸 재앙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보세요. 12지지가 계속 순환을 하는데 삼재는 9년마다 반복이 되고 거기도 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아홉수 봐야 되죠. 아홉수. 또 아홉수를 갖다가 39세, 예를 들어 29세, 우리 나이로 19세, 이렇게 49세. 이제 완성된 숫자에 0 숫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 9세가 아홉수로 보는 사람이 또 있고, 이것도 이론이 틀려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를 아홉수로 봅니다. 어떤 분은 36, 이런 걸 더해서 이제 9가 되는 거. 이걸 아홉수로 봐요. 54,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우리가 기신운, 나한테 흉신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빼고 해버리면, 좋은 해가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이나 흉사가 있으면 내가 우연히 일치로 삼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삼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학이나 명리 역학 같은 것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거 공부를 하기 쉬운 학문이 아니었죠. 지금처럼. 근데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봤을 때 그러면 연원 일시 중에 다른 거 보지 말고 태어난 띠로만 보자. 태어난 띠로만. 이 장사주잖아요.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다 무시. 내 태어난 띠로만 봐서 요것만 적용시킨 것이 삼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대장군 방향, 방위, 삼사군 방향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어쨌든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봤을 때 띠로 보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와전되고 전해지고 하면서 삼재라는 걸 이제 띠로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건 삼재 때문이다 해석하고 또 과정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삼재도 이런 게 있고 또 띠로 보는 게 많죠. 우리가 궁합 보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띠로 보는 거잖아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거 다 삼합이거든요. 내가 해수 같으면 묘목이나 미토나 4살 차이잖아,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 띠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명리역학계 쪽에서는 연지로 보는 걸 큰 의미로 두지 않는다고요. 또 뭐 있습니까? 오기삼살방, 대장군 방. 이래서 방위를 볼 때 내가 이사를 하거나 사무실을 옮기거나 이동을 할 때는 피해야 될 방향을 절대적으로 볼 때 대장군 방향, 삼살방 방향 이렇게 피해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올해는 그 삼살방이 정북방이고 대장군 방향은 정동방인가 그럴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그래서 방위로 가면, 이쪽 방위로 가면 재앙이 생긴다고 해서 이사를 할 때 이 방향 피해야 된다. 이거 그 적용표 책받침이나 달력이나 보면 뒤에 다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유념할 필요는 없어요. 나한테 맞는 방향을 찾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그 해의 대장군 방향, 그 해의 삼살군 방향,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걸 막 학술적으로 풀어서 해 두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명리와는. 보세요. 3년은 3년에 오는 거잖아요. 12년 중에 3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확률적으로 25% 확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삼합으로 보니까. 그 전 인구의 4분의 1은 이제 확률적으로 거의 4분의 1 정도는 거의 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4인 가족이라면은 항상 누구나 삼재가 있을 확률이 큰 거죠. 그냥 확률이 크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삼재는 오로지 띠로 보기 때문에 이 근법에서는 뭘 중시합니까? 이 일간이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나 자신 일간이 기준이 돼서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봐야지 연지, 그러니까 띠로 보는 것들은 아주 힘이 약하다. 큰 의미가 없다. 8글자 중에 굳이 기운이 가장 약한 걸 따지면 연지입니다. 연지. 이건 조상궁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중심, 월지나 일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지로 보는 거는 띠로 보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올해 무슨 띠 운세 뭐 이렇게 올리긴 하지만 저는 띠로는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영상 주제로 올리는 거니까. 어쨌든 띠로 보는 건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기름합을 나 일간과 상관관계를 보는 게 맞는 거지, 띠로 보지 마시라. 그러니까 삼재 유래를 찾아봐도 이 명리 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저 이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게. 또 아까 말했듯이 뭐 또 복삼재가 있을 거고, 뭐 평삼재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삼재는 삼재죠. 그냥 복삼재는 또 어디 있습니까? 혹자들을 보면, 어떤 대운이 바뀔 때 삼재가 오면 복삼재를 한다든지, 뭐 어떤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어서 무슨 공법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그런 이론으로 해서 그럴 때는 복삼재라든지, 또는 태어난 계절에 반대되는 삼재를 또 복삼재,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그냥 운세 보듯이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저 삼재 이렇게 부적을 보면 매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매를 시성시했고, 또 애군을 소멸시킨다 했기 때문에 매를 이제 삼두일족이라고 해서 방향을 다르게 해서 그려놨습니다. 삼재 오는 방향을 막는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이게 독수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적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해서 내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은 괜찮아요. 하시면.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매년 삼재 때마다 가서 부적도 쓰고 뭐 공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쨌든 이 삼재를 구한다는 것들은 태어난 띠에서 삼합에 생지하고 충대는 해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작년에가 을사년이니까 을사년 같으면 이 사해충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삼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2년 주기로 흘러가고 이 삼재를 보면 이게 병사묘 자리입니다. 병사묘. 그러니까 이 12운성의 병사묘에 들어가는 게 삼재의 자리거든요. 이 3년 동안 질병이나 손재나 뭐 악재, 관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시달리고 하는 일에 막힘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들인데, 이런 얘기는 있죠. 들삼재 때, 내가 들어오는 삼재 때에는 뭐 누군가 집에서 들어오는 걸 꺼려 한다. 날삼재 때에는 누군가 집을 나가는 걸 꺼려 한다. 이런 속설은 있죠. 그래서 들삼재 때 뭐 결혼해서 며느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날삼재 때 내 가족이 독립을 해서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옛날에도 좀 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재는 병사묘로서 병들고 죽고 묘지에 들어간다. 고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은, 이 삼재 때에는, 내가 이 병사묘라는 것들은 정적인 활동이거든요. 사색하는 거. 그러니까 쉬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휴식도 취하고 너무 내가 쫓아가지 말고 조금 내면의 안정을 취하면서 지내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재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올해 삼재라서 내년에 삼재라서 걱정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삼재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명리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그 무서운 게 조금 하신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아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하시면 또 깨우치고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야 됩니다. 그거를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다고 되겠습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명리라는 것들은 내 이론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논증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나 근거를 좀 찾을 만할 수 있는 거를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뭐 자평진전에서 나오는 심요첨의 책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뭐 적청수나 궁통보감이나 이런 기준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관점을 세우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내가 배웠던 길하고 틀리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자, 어쨌든 오늘은 3절에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